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돈은 나에게 길을 묻는 손님이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마크 트웨인에 대한 책인데요. 마크 트웨인은 제가 그냥 단순히 투자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톰 소여의 모험,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동화 있죠. 그 동화를 지은 지은이에요. 그 톰 소여의 모험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책이 알고 보니까 재테크 책이더라고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앤드류 레키라는 기자고요. 이 책은 사실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추천사를 써준 사람이 뭐 주택은행장 없어졌죠 지금은. 팍스넷 사장, 팍스넷은 주식하는 사이트고 이런 데서 이제 소개를 할 정도로 유명한 책이었어요. 가격이 이렇게 보이나요? 아주 저렴한 중고 서점에서 뭐 2,300원 정도에 구입한 책인데 내용이 좋아서 저는 돈에 대한 책은요, 시대의 흐름, 유행을 쫓지 않기 때문에 돈의 철학, 원칙 이런 건 늘 똑같기 때문에 옛날 책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옛날 책 보면서 정말 이 얘기가 맞나? 지금 읽은 책은요, 여러분, 그 책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려면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옛날 책을 읽으면 이게 맞고 틀린지를 좀 명확하게 시간이 지나서 볼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마크 트웨인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살았던 1835년부터 1910년까지 기간은요, 미국 역사상 어느 때보다 투기의 열풍이 거센 시기였어요. 아버지도 투기 현장에서 실패를 겪고 아무 유산도 남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은 12살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 돈과 인간성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크 트웨인 또한 그 투기, 작전, 주가 조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용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깡통 계좌를 차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굴곡이 굉장히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사실은 항상 성공만 했던 운 좋은 사람보다는 마크 트웨인처럼 이런 시대를 살아보고 이런 경험이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성공자의 이야기보다는 실패자의 이야기로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목차가 되게 좋아요. 돈 많은 사람의 기죽지 마라. 어느 시대에는 사기꾼은 있다. 거짓말은 음속 이상으로 전파된다. 바보라도 여러 번 쏘면 한 번은 맞는다. 친척과 친구에게 돈 얘기를 하지 마라.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과 친해져라. 우연의 돈을 걸지 마라. 망설일수록 절약할 수 있다. 스스로 몸값을 낮추지 말라. 부자가 되는 길. 온 세상을 돈이라고 생각해라. 뭐 이런 굉장히 좋은 목차들이 많아요. 사실 근데 이분은 주식 투자를 주로 했기 때문에 주식 얘기가 되게 많아요.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등.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이 뮤추얼 펀드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읽어보면 그런 펀드 투자 회사를 가지고 있나? 아니면 어떤 투자 회사를 통해서 수수료를 받았나? 라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과하게 이제 그런 걸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은 2001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종목들, 뭐 주식을 뭘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거의 다 뺐어요. 그래서 저는 원리와 원칙, 불변의 원칙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에서 톰 소여는요, 친구들에게 폴리 아주머니의 담장에 흰 페인트를 칠하는 특권을 주는 대가로 사과와 공깃돌, 딱총 등을 받아낸 이야기가 있어요. 약간 저는 어렸을 때 이 동화책 읽으면서 쟤 사기꾼 아니야? 뭐 저런 걸로 친구들한테 그런 물건을 받아서 페인트는 자기가 칠해야 되는데 남을 칠하게 자기가 대가까지 얻으면서 여기서 되게 많은 깨달음이 있죠. 마크 트웨인은 50세에 상당한 재산을 모았으나 60세는 거의 파산했으며 70세에 다시 부자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예금자 보호 제도도 없었고, 경제 공황이 왔을 때 순식간에 재산을 쓸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12살에 학교를 그만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일대학교, 미주리대학, 옥스퍼드대학 막 이런 곳에서 명예, 학사, 박사 이런 학위를 받았습니다.
실제 자수성가하신 분들 중에 학교를 제대로 못 나오신 분들이 되게 많죠. 마크 트웨이는 선각자였다. 그는 자신이 개인용 전화를 가진 최초의 미국인이며 톰 소여의 모험을 집필할 때 타자기를 창작에 사용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현대 텔레비전이나 원자력 같은 발명품도 그의 작품에 등장한다.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이런 어떤 측면을 봤을 때 책을 읽으면서도 주식 얘기할 때도 기술주, IT주 이런 걸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면 2001년도면 IT가 이렇게 막 생겨나고 있을, 우리나라도 2001년도면 어떤 시기냐면 ADSL이라는 것이 도입이 돼서 인터넷이 굉장히 빨라지던 2000년 정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터넷 시대와 맞물려서 이 책이 이제 나왔을 때쯤이니까 IT를 되게 좋아했던, 볼 때마다 얼리 어답터인가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술을, 인터넷을 많이 활용해라 라는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명분을 위해 상당한 액수의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기부금에 대한 세금은 면제되므로 명예와 절세 혜택의 두 가지 이점을 노릴 수 있다.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보면 절세를 위해서 기부한다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자가 1억을 기부한다고 1억을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5천에서 7천을 기부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1억을 기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세금으로 3천이나 5천 정도 뜯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나는 그냥 5천만 원 기부해야지 라고 기부를 하는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 부자 되셔서 기부 많이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것도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실제 내 돈에 내가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미디어를 통해서 갑부들이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나 투자 경험을 지켜볼 때는 다음을 참고하라. 자, 책이나 방송에서 막 부자다, 나 성공했다라고 그런 걸 볼 때 참고해야 될 게 있대요. 누구의 경험이든 그것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 하지만 그거를 나에게 다 접목시키기보다는 여러분의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철학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를 생각하라. 막 100% 모방하고 막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화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느 시대에나 사기꾼이 존재한대요. 이분도 사기를 엄청 많이 당하셨대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면 문서로 된 정보를 요구하고 시간을 두고 그것을 분석하라. 자, 여러분 사기에 걸려들 때는요, 문서로 된 정보가 거의 오지 않고요,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요. 사기꾼의 특징입니다. 성격이 급하죠.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게 투자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정보를 받았으면 다른 지인이나 누구한테 보여준 다음에 조언을 듣는 거예요. 절대로 먼저 돈을 건네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거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조심해라. 진짜 돈 될 것 같고 진짜 너무 좋은 투자다.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주식시장에 대해서 통화 긴축, 세금 증가, 높은 이자율, 높은 실업률, 국제적인 우발 사건, 선거 등은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악재이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주가를 올릴 수 있겠죠. 요즘은 거짓말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전파된다.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보지나 게시판, 광고 등은요, 여러분이 그 내용의 진위를 입증할 때까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라. 투자 전문가, 증권회사, 투자 상품이나 서비스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해당 단체의 정부기관, 감독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적합한 허가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자,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누가 대출 상담사가 왔어요. 그래서 대출 상담사는 집으로도 옵니다. 왜냐하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 해당 은행을 거래할 수 있는 대출 상담사인지 알아보려면 그럼 대출을 어느 지점에 어느 은행, 어느 금융기관에서 받기로 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 명함도 확인하세요.
그래서 그런 본사나 그런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누구 씨와 이런 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이 거기와 거래를 하는 상담사가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죠? 인터넷에 관심이 가는 투자 광고가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인쇄 놓도록 하라. 자, 여러분이 인터넷에 수많은 투자 광고 중에 관심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해 놓으래요. 이게 뭐냐면 투자해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인쇄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것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겠죠. 이 투자 회사가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이 물건이 정말 유망한 거였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저의 용어로는 모의 투자라고 합니다. 가짜로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섣불리 투자하기보다는 미리 대비해서 하시면 더 좋겠죠. 바보라도 여러 번 쏘면 한 번은 맞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송에 막 나오거나 이렇게 정보지에 나오는 투자 전문가들이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내가 맞춘 것에 대해서 막 어떤 종목이 많이 올랐다. 그럼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뭐를 사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많이 올랐으니까 저를 믿으세요. 그래서 투자 정보지, 정기 간행물, 투자 칼럼, 텔레비전 리포트, 재정 기획과 증권회사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러한 조언은 참작을 하되 최종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한다. 단 하나의 정보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다가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비난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자. 궁극적인 책임은 언제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저는 투자의 전문가라는 사람들 말을 거의 믿지 않아요. 투자하고 싶으면 제가 막 공부해요. 이게 정말 옳은가? 돈이 될 것 같은가? 라고요. 모든 일을 놀이처럼 보이도록 하라. 돈 버는 방법입니다. 막 너무 힘들어 보이고 애쓰는 것 같고 일하는 것 같으면 관심이 없죠. 톰 소여는 인간 행동에 대한 위대한 법칙을 발견했다. 그것은 어른이든 아이든 어떤 물건을 탐내게 하려면 그 물건을 얻기 어렵게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별표 100개. 누군가가 그걸 탐내게 하려면요. 그건 얻기 어려워라고 하면 된대요. 예를 들면 자격이 있어야 그걸 가질 수 있다든지 엄청나게 비싸면 갖고 싶겠죠. 우리 여자들은 명품백이라든가 귀금속 이런 거 갖고 싶나요? 비싸니까 그리고 그게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 딱 사기가 쉽지가 않죠. 그거 말고도 우리가 중요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톰 소여는요 일부러 그것을 즐기는 척했어요.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 일을 하고 있군 그래. 왜 일이라고 생각하니? 일이 아니란 말이야? 글쎄 그럴지도 모르고 안 그럴지도 모르지. 어쨌든 이건 나에게 어울리는 거야. 애들이 울타리를 칠하는 일이 매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상대방 약 올리고 있어요. 애들이 울타리를 칠하는 일이 매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나한테 이제 모처럼 온 기회야.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물건을 주면서 이 힘든 일을 하게 되었죠. 비록 개인의 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일이지만 오늘날 투자 행위는 많은 사람에게 놀이가 되었다. 즐겁게 투자하라. 기업이나 투자 수단에 대해 배우기를 즐겨라. 스포츠나 영화를 즐기듯이 투자 대상을 지켜보라. 자, 모의 투자, 가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투자 대상을 즐겁게 지켜볼 수가 있어요. 이걸 많이 하라는 거예요. 투자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라. 성공에 대하여 스스로 보상하라. 투자라는 일로 조금 부유해지면 좋은 데서 저녁을 즐기거나 성공의 결과를 맛볼 수 있는 여행을 떠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다. 투자자들이 가장 하기 쉬운 실수는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너무 여러 가지에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 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일일이 챙길 수가 없다. 제가 아는 주식 투자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요. 주식을 엄청 많은 종목을 하지 않더라고요. 작은 종목에만 몰빵을 합니다. 워런 버핏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을 하시는 분도요. 상가, 토지, 아파트 이거를
물론 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 주력 종목이 있어요. 땅 좋아하시는 분 땅만 하시고, 경매 좋아하시는 분 경매만 하시고, 빌라 좋아하시는 분은 빌라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일이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돈을 벌려면 일단 하나에 집중해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작은 것을. 과거가 미래의 실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투자 선택을 할 때에는 역사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한다. 역사적인 안목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현재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 투자에 대한 책 중에 가장 좋은 게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이 2001년도 책인데 읽는 이유는 그거예요. 투자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보기 위해서. 과거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가 미래의 실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써있죠. 하지만 감각이 길러질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투자에 관련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역사에 관련된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 공부하시면 정말 잘하시겠네요 라고. 예. 역사를 알면 돈의 흐름도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정치, 경제 이게 다 계속 사이클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연에 돈을 걸지 마라. 길에서 준 1달러가 열심히 일해서 번 99달러보다 더 만족감을 준다. 이와 똑같이 게임이나 주식을 통해서 번 돈이 더 흡족하게 다가온다. 성 바그너의 무덤에서라는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도 뭐 로또가 되거나 돈을 줍거나 뭐 이런 것이 더 기쁜 거예요. 열심히 일한 돈보다. 왜? 노력 없이 번 돈이 더 흡족한 거예요. 그냥 노력해서 번 돈은 당연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투기를 할 수밖에 없고 전 솔직히 말하면 로또를 사는 것도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돈 벌고 싶은 욕구잖아요. 망설일수록 절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는요. 절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크 트웨이는 가난했고 많이 망해봤기 때문에 이 돈이 절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많이 생각할수록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먼저 여러분이 실제로 쓰는 돈이 얼마인지 주의 깊게 관찰해보라. 소비 습관을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하여 간단한 장부나 재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도 된다. 그 다음 여러 지출 항목들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도록 하라. 예컨대 음식, 에너지, 주거비 등과 같은 생활 필수 항목에 지출하는 비용이 월 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자, 고정 지출이 3분의 2가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한다. 재산은 복리이자로 획기적으로 증가한다. 매달 일정액을 여러분의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투자 계좌에 이체되도록 해라. 그러면 돈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그것은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빨리 하고 빨리 모으면 나이가 들어서 무조건 부자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 큰 노력 없이 부자로 사시는 분들은 그냥 저축을 옛날부터 꾸준히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 돈으로 계속 뭐 집을 산다거나 그렇게 자산을 불리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20대를 좋은 신용 기록을 쌓기 위한 기간으로 활용해야 하며 소득의 10% 이상을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여러분의 교육비로 빚을 진 것이 있다면 가능한 20대 모두 갚도록 하라. 보험으로 충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라. 멋있는 자동차나 오락기구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자제하고 언젠가 주택을 소유하겠다는 목표로 저축을 하라. 톰 소요의 모험에 이런 부분이 있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톰 소요의 모험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글러스 미망인은 6%의 이자율로 허클베리 핀의 돈을 빌렸고 대처 판사도 폴리 아주머니의 요청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톰 소여의 돈을 빌렸다. 그러자 두 소녀는 막대한 수입을 얻게 되었다. 사채 개념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자를 받고 이제 돈을 빌려줘서 막대한 수입을 얻었대요. 노력하지 않고. 재테크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온 세상을 돈이라고 생각하라.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지독한 바보인지를 알지 못한다. 시골뜨기의 외우기라는 책에 나왔어요. 그 마크 트웨이는요, 해외여행을 가서요, 여행만 할 뿐만 아니라 그 곳곳을 보면서 투자할 것이 없는지를 관찰합니다. 외국 주식 투자도 물론 했고요. 여행서도 쓰고요. 여행 기사도 쓰고요. 해외에서 가족들과 10년을 살기도 했대요. 그 여행 후의 작품이 왕자와 거지, 뭐 아더왕 궁정의 코네티컷 양키 이렇게 해서 뭐 유럽 사회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고 이 작품 인기가 너무 높아져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까지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죠. 저도 해외를 나가면은 뭐 투자할 게 없는가, 뭔가 수입해서 판매할 것은 없는가, 부동산의 가치가 현재 얼마 정도 하지, 월세는 얼마고 매매는 얼마지 이런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에 가서 우리가 이런 정보를 얻는 거는 돈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공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동산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도 공짜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라는 책을 냈는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마트는 가면 돈을 써야 해요. 근데 부동산은 가면 친절하게 다 알려줘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영어로, 짧은 영어로 서로 대화를 하긴 했지만 뭐 이게 얼마예요? 월세가 얼마예요? 뭐 그런 대화는 가능하죠. 뭐 집주인은 어디 살아요? 이런 건 되는데 깊은 얘기를 못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매물 나오면 또 연락 줄 수 있어요? 자, 내가 외국인이지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이버에서 있는 어플리케이션 라인이라는 걸 설치하면 그걸 통해서 저한테 금매 정보를 주겠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저 라인을 쓰지 않는데 그때 처음으로 라인을 설치하고 그분과 친구를 맺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지역에 가서도 뭐 위챗을 깔고 친구를 맺으면 뭐 인테리어, 이 집을 어떻게 인테리어 하는 사진을 보내주겠다. 뭐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훌륭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자, 그리고 투자 클럽이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전국 투자협회에는 막 약 4만 개의 투자 클럽과 70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대요. 근데 미국 인구를 따졌을 때 70만 명이면 뭐 그렇게 많진 않죠. 그 사람들은 계속 자료를 조사하고 토의하고 논쟁을 하면서 이제 주식을 사고 그렇게 한대요. 주식 얘기가 주로 많아요, 이 책은. 투자 클럽에 가입하면 깜짝 놀라게 될 사실이 하나 있다. 아주 지적이고 현명한 사람이 특정 투자권에 대하여 여러분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의견을 단단히 고수하라. 그러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실제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자, 그런 모임에 가서 막 똑똑하고 현명하고 막 그런 사람의 말을 믿어서 내 의견을 꺾지 말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대요. 실제 저도요,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과 하면 의견이 다 달라요. 저 사람은 이게 좋다고 하고, 내가 보기엔 그거 별로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걸 하고,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돈과 인간성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톰 소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의 책 돈은 나에게 길을 묻는 손님이다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